안녕하세요. 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네이버 엑스퍼트를 진행하면서 지식인 댓글도 많이 달아주기는 하는데, 거기서 문의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진로 선택 과목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주의사항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있죠. 선생님, 기계공학과 진학하려는데 또는 경영학과 진학하려는데 무슨 과목 들어야 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뭐를 결정하자? 전형을 결정하자. 자, 무슨 얘기냐? 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요, 단순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현 고2 같은 경우에 예비고3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안 됐어요. 2023 입학 전형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지 궁금하신 학생들은 입학 전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단순한 내신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적용할 때 A, B, C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부여하는 학교도 있고요. 자, 이렇게 B등급은 뭐 한 3등급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 학과에 맞는 입학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 때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낮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다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C등급 받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A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권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서울권 대학이라고 그냥 수도권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A 받고 교과 세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예요. 유리하다가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관리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교과 과목 이수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본다면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 왜 저는 서울대 안 갈 건데 왜 서울대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할 텐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군을 옮기면 연대하고 고대가 다른 군으로 옮기는 것처럼 서울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지금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자연계열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연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공과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학과 물리, 수학에서도 특히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 물리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공학계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자료에 본다면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보신다면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권장 과목은 이수를 권장합니다. 자, 권장 과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학생부에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어떤 과목들이겠어요? 핵심 권장 과목이 미적분, 확통, 기하입니다. 통계학과 동일하죠. 자, 물리천문학부는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물리학 2,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 확통이 있고요. 천문학 전공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구과학 1, 미적, 기하고요. 오히려 권장 과목에 지구과학 2와 물리학 2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 2와 미적분, 권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와 미적분,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 2, 확통, 기하. 자, 그러니까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리를 내가 선택해서 힘들게 내신 준비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명과학 1하고 화학 1은요? 네, 생명과학 1과 화학 1은 일반 선택 과목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이렇게 성적이 반영이 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진로 선택 과목, 보통 탐구 2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에 관해서 중요한 과목들에 대한 어떤 안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생명과학부 가는데 생명과학 1 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 2 또는 화학 2를 진로 선택 과목의 핵심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또는 지구과학 2 또는 미적분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좋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물리학 2, 화학 2, 지구과학 2, 미적분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제를 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역량이 된다면 이거 다 선택하다가 다른 교과 과목이라든가 이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잘 선택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학 1, 2만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진로 선택 과목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과대학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이 광역학부 새로 모집을 합니다. 공과대학에서. 이 경우에는 미적분 확통과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 기하를 추천하고 있고요. 자, 건설환경공학부는 수학 위주, 기계공학부는 역시 물리학 2가 있고요. 재료공학부 역시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 2, 화학 2가 있습니다.
자,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2, 확통기하 있고요. 자, 컴퓨터공학부도 역시 미적분과 확통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화학생물공학부예요.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화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교의 화학공학과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수업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화학 관련 내용보다는 물리학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2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2,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2 또는 생명과학2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권장 과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달라?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과목에서 물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테니까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에너지자원공학, 원자핵공학,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물리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당연히 해당 과목들이 다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2와 생명과학2 과목,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2,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2와 생명과학2,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진로 선택 과목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식물생산과학부는 생명과학2고요. 산림과학부는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관련 과목이나 생명과학 또는 화학 관련 또는 지구과학 관련 과목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선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산림과학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드러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라든가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같은 경우에도 핵심 권장 과목을 수학 관련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명과학이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과를 핵심 권장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요. 권장 과목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진로에 맞는 그런 사회탐구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통을 지정하고 있어요. 왜? 아무래도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미적분이라든가 확통을 이용을 해서 통계를 철저하게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현상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적분과 확통을 권장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리 관련 학과이다 보니까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여행지리 같은 과목들을 선택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당 학과 영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서울대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는데 중위권 학교나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그 다음에 그 해당 학과에 관련된 제2외국어를 조금 더 열심히 탐구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경제사회학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과 확통을 좀 선택하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전공연계 교과 과목을 미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다양한 선택 과목 내용을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충실성을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위권 대학은 이런 어떤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선생님, 제 내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더라도 지방권 대학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방권 대학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리를 꼭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물리를 선택해서 C등급 받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A등급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지원학과에 대한 역량을 더 어필하는데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지방대학뿐만이 아니라 인서울권 대학이라든가 수도권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음 강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한 예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건설환경 시스템이나 사회기반 시스템 같은 토목공학과를 지원해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텐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로는 건설 환경 시스템이나 아니면 토목공학과 관련 학과는 당연히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인서울권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